여러분의 집 마당이나 동네 길가에 아주 흔하게 피어 있는 노란색 꽃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쯤이면 솜털 같은 홀씨를 날리며 어디서든 끈질기게 자라나는 식물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 식물을 귀찮은 잡초라고 생각해서 보이는 족족 뽑아버리거나 독한 약을 뿌려 없애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귀찮다며 뽑아버린 그 잡초가 현대의학조차 놀라게 만든 강력한 천연 항암제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게다가 우리가 흔히 비타민C의 대명사라고 부르는 오렌지보다 훨씬 더 많은 비타민C를 품고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제약회사들이 여러분이 영영 모르기를 바랄지도 모르는 아주 충격적인 자연의 비밀을 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마당에 피어난 이 식물을 더 이상 잡초로 보지 않고 마치 금덩이처럼 귀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과연 이 흔한 식물에는 어떤 기적 같은 힘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놀라운 진실을 하나씩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잡초를 보면 뽑아버리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그냥 두시는 편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평소 습관을 알려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잡초라고 부르며 천대하는 이 식물의 진짜 이름은 바로 민들레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민들레는 그저 잘 가꾸어진 잔디밭을 망치는 불청객에 불과하지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천 년 전 고대 이집트와 로마 시대부터 전통 동양의학에 이르기까지 민들레는 가장 귀하게 여겨지던 만병통치약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민들레를 일부러 밭에 심고 가꾸었으며 잎부터 뿌리 꽃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버리지 않고 약재와 식량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신장질환과 위장병을 고치는데 이 식물을 달여 마셨고 아랍의 위대한 의학자들은 간과 비장을 청소하는 가장 훌륭한 치료제로 민들레를 처방했습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인류의 건강을 책임져온 위대한 식물이 어쩌다가 오늘날에는 제초제를 맞고 뽑혀나가는 억울한 신세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완벽하게 초록색으로만 덮인 잔디밭을 부의 상징으로 여기기 시작한 근대의 잘못된 조경 문화와 화학비료 산업이 만들어낸 슬픈 결과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 세계의 과학자와 의학 연구진들이 이 잊혀진 식물의 성분을 현미경으로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고대인들의 지혜가 옳았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 엄청난 오해는 바로 잔디밭의 잡초라는 억울한 누명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밟고 지나가는 마당의 잔디밭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획일적인 초록색 잔디만을 예쁘다고 생각하며 그 사이에 피어난 노란 민들레를 마치 피부에 난 뾰루지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 생명력 강한 식물을 없애기 위해 엄청난 양의 독한 제초제를 뿌리며 땅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죽이려고 애쓰는 이 식물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가장 완벽한 천연 영양제입니다. 잔디는 토양의 영양분을 갉아먹기만 하지만 민들레는 깊고 튼튼한 뿌리를 땅속 깊숙이 내립니다. 그리고 표면의 식물들은 닿지 못하는 깊은 곳의 미네랄과 희귀 영양소들을 잎사귀까지 끌어올리는 놀라운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척박한 땅일수록 민들레가 먼저 자라나서 땅을 비옥하게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비싼 화학 영양제를 사 먹으면서 정작 마당에 널린 진짜 천연 비타민은 돈을 들여 독약으로 죽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제 우리는 자연이 스스로 땅을 치유하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피워낸 이 식물을 다시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영양 성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곤할 때 비타민C를 섭취하기 위해 우리는 습관적으로 오렌지나 레몬 또는 약국에서 파는 영양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의 마당에 자라는 민들레 잎에는 그 어떤 시판 과일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빽빽한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만 풍부한 것이 아닙니다. 시력 보호와 면역력에 필수적인 비타민 A는 시금치보다 무려 2배 이상 들어있으며 뼈 건강을 책임지는 비타민 K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난 양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철분,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필수 미네랄이 우리 몸이 가장 흡수하기 좋은 자연 상태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합성 비타민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지만 민들레에 들어있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은 세포 구석구석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스며듭니다. 만약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대신 민들레 잎사귀 몇 장을 깨끗하게 씻어 먹는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신선한 천연 종합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우리 집 마당에서 이런 최고급 영양제를 매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흔한 식물이 어떻게 무서운 암세포를 죽인다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암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세포자살, 즉 아포토시스라는 매우 중요한 의학적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수명이 다하거나 병이 들면 스스로를 파괴하여 몸을 보호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을 유지하는 인체의 신비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이 자폭장치가 고장나서 죽지 않고 무한정 증식하며 주변 조직을 파괴하는 좀비 같은 녀석들입니다. 기존의 독한 항암 치료는 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 융단 폭격을 가하는데 이때 건강한 정상세포들까지 무참히 파괴되어 머리가 빠지고 심한 구토를 하는 끔찍한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캐나다의 한 대학 연구팀이 민들레 뿌리 추출물을 암세포에 투여했더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추출물이 마치 똑똑한 인공지능 저격수처럼 정상세포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채 오직 암세포에게만 다가가 고장난 자폭 버튼을 강제로 눌러버린 것입니다. 불과 48시간, 즉 이틀 만에 수많은 암세포들이 스스로 붕괴하며 사라지는 놀라운 결과가 현미경을 통해 관찰되었습니다. 부작용 없이 오직 나쁜 세포만 골라서 청소하는 자연의 신비로운 힘이 입증된 순간입니다. 이러한 세포 자살 유도 효과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난 첫 번째 암세포는 바로 현대의학에서도 가장 치료가 까다롭고 생존율이 낮기로 악명 높은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증상이 거의 없어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며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손을 쓰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존의 항암제에도 내성이 강해서 의사들조차 고개를 내젓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실험실 배양 접시에서 췌장암 세포에 민들레 뿌리 추출물을 떨어뜨렸을 때 연구진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한 화학약품에도 끈질기게 버티던 췌장암 세포들이 추출물과 접촉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스스로 구조를 잃고 쪼그라들며 죽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일반적인 항암제 투여 시 발생하는 주변 건강한 췌장세포의 손상이 이 실험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항암 치료의 가장 큰 난제인 부작용 문제를 자연의 식물이 해결할 수 있다는 엄청난 희망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병원의 치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무시했던 잡초 속에 췌장암이라는 괴물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경이로운 일입니다. 민들레가 파괴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암세포는 혈액암의 일종인 백혈병과 치명적인 피부암인 흑색종입니다. 백혈병은 혈액을 만드는 골수에서 비정상적인 백혈구가 과도하게 생성되어 면역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병입니다. 연구진들이 백혈병 세포에 이 천연 추출물을 적용했을 때 이 무법자 같은 비정상 세포들 역시 세포 자살 명령에 굴복하며 파괴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외선 노출 등으로 인해 피부세포가 변이되어 발생하는 흑색종 암세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강력한 억제 효과를 보였습니다. 흑색종은 바른 장기로 전이가 매우 빨라서 치사율이 높은 무서운 피부암입니다. 화학적인 연고나 방사선 치료에 의존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연구자들은 이제 이 노란 꽃을 피우는 식물의 뿌리에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새로운 피부암 치료제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마당에서 햇빛을 듬뿍 받으며 끈질기게 살아남는 이 잡초가 아이러니하게도 햇빛으로 인해 망가진 인간의 피부세포를 치료하는 해독제를 품고 있다는 사실이 마치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다정한 위로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자연의 조화로움과 치유력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놀라운 항암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공격하는 대상은 호르몬과 밀접하게 연관된 유방암과 전립선암 세포입니다. 유방암과 전립선암은 현대인들에게 아주 흔하게 발생하며 호르몬 불균형과 환경 호르몬 노출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암들은 호르몬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증식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민들레의 잎과 뿌리에서 추출한 특정 성분들이 유방암 및 전립선암 세포의 성장을 차단하고 전이를 억제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민들레가 단순히 세포를 죽이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몸의 비정상적인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여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타겟인 대장암과 위암세포에 대해서도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합니다. 대장과 위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이 직접 통과하는 길목으로 독소와 발암물질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곳입니다. 민들레에 풍부하게 함유된 강력한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는 소화기관의 점막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곳에 기생하며 자라나는 악성 종양세포들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계속해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그리고 열 번째로 이 식물이 무찌르는 암세포는 간암, 폐암, 그리고 뇌종양 세포들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으로 모든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독소가 쌓이면 가장 먼저 망가지고 간암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폐 역시 미세먼지와 매연, 그리고 담배 연기 등 수많은 화학물질에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 연구 문헌에 따르면 민들레에 함유된 루테올린이나 타락사스테롤 같은 복잡한 이름의 파이토케미컬 성분들이 간과 폐에 자리 잡은 악성 암세포의 활동을 둔화시키고 성장을 막아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뇌종양세포의 경우 뇌를 보호하는 혈액 뇌장벽 때문에 약물이 침투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자연에서 유래한 특정 항산화 성분들이 뇌신경세포를 보호하면서도 종양의 발달을 방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인체 장기의 암세포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대항할 수 있는 식물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나 흔하게 널려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동안 무심코 밟고 지나간 길가의 풀 한 포기가 사실은 인류의 생명을 연장해줄 거대한 약국이었다는 놀라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항암 효과만으로도 기적에 가깝지만 민들레가 가진 진짜 매력 중 하나는 바로 간 기능을 완벽하게 부활시키는 해독 능력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잦은 야근과 스트레스, 그리고 가공식품과 술로 인해 간이 만성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라서 70%가 망가질 때까지 아픈 티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가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럴 때 민들레 뿌리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이 뿌리는 우리 몸의 찌든 필터를 새 것처럼 닦아내는 강력한 천연 세척제와 같습니다. 뿌리에 함유된 쌉싸름한 맛을 내는 성분들은 담즙의 분비를 폭발적으로 촉진시킵니다. 담즙이 원활하게 분비되면 간에 쌓여있던 기름기와 끈적끈적한 독소들이 마치 배수구에 고인 찌든 때가 시원한 물줄기에 씻겨 내려가듯 장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과거 황달에 걸려 얼굴이 누렇했던 환자들에게 동서양의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이 뿌리를 끓여 먹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싼 간 영양제를 사기 위해 약국을 찾기 전에 봄철에 캔 싱싱한 뿌리 하나가 여러분의 피곤한 간을 살려내는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간을 청소했다면 이제는 콩팥, 즉 신장의 차례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액을 걸러 소변으로 노폐물을 빼내는 중요한 하수 처리장입니다. 몸이 자주 붓거나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병원에서 이뇨제를 처방받아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공적인 약물 이뇨제는 확실히 소변을 잘 나오게 해서 부기를 빼주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변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 칼륨까지 몽땅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린다는 점입니다. 칼륨이 부족해지면 근육에 쥐가 나고 심장 박동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들레 잎은 자연이 만든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이뇨제입니다.
이 잎사귀를 차로 끓여 마시면 소변량이 늘어나 몸속의 나쁜 수분과 붓기가 싹 빠져나가면서도 놀랍게도 체내의 칼륨 수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들레 잎 자체에 이미 막대한 양의 칼륨이 듬뿍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칼륨을 즉시 보충해 주어 전해질의 균형을 완벽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독성 없이 부작용도 없이 신장을 씻어내고 방광염이나 요도염 같은 비뇨기염증을 예방해주는 이 자연의 설계가 너무나도 정교하고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민들레의 마법은 당뇨병 환자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빛을 발합니다. 당뇨는 혈액 속에 당분이 넘쳐나서 혈관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전신질환입니다.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는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어야 합니다. 민들레에는 이눌린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기관에서 천천히 젤리처럼 변해서 음식물에 섞인 당분이 혈액으로 급격하게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던 혈당이 아주 부드럽고 완만하게 오르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더불어 민들레의 생리 활성 물질들은 췌장을 자극하여 인슐린의 생산을 돕고 세포들이 인슐린을 더 잘 받아들이도록 민감도를 높여줍니다. 쉽게 말해 인슐린이 닫힌 세포의 문을 잘 열고 들어가 혈중 당분을 에너지로 쓸 수 있게 열쇠의 기름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단맛에 중독되어 혈당이 널뛰는 현대인들에게 이 식물이 가진 특유의 쌉싸름한 맛은 오히려 혈관을 맑게 청소하고 췌장을 쉬게 해주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당뇨가 걱정되신다면 매일 마시는 믹스커피 대신 이 따뜻한 허브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의 장 건강과 면역력을 이야기할 때도 이 훌륭한 식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체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장이 건강해야 감기도 덜 걸리고 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장 건강의 핵심은 장내 유익균들에게 좋은 먹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앞서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말씀드린 이눌린 성분은 유산균들의 가장 좋아하는 훌륭한 먹이, 즉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합니다. 민들레를 섭취하면 위장에서는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살아서 내려간 이눌린을 비피더스균 같은 착한 유산균들이 배불리 먹고 폭발적으로 증식하게 됩니다. 유익균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장내 부패를 일으키는 유해균들은 힘을 잃고 쫓겨나게 됩니다. 덕분에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던 배가 편안해지고 만성변비가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위장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소화불량을 개선하는 데에도 탁월해서 서양에서는 기름진 고기를 먹기 전에 식전 샐러드로 쌉싸름한 민들레 잎을 즐겨 먹는 전통이 있습니다. 뱃속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소화의 불씨를 지펴주는 이 식물은 훌륭한 위장 주치의나 다름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뼈가 약해져서 구멍이 뚫리는 골다공증일 것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칼슘을 많이 먹어야 한다고 우유나 멸치를 열심히 드시지만 사실 칼슘만 달랑 섭취한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섭취한 칼슘이 피 속을 떠돌지 않고 정확하게 뼈 안으로 쏙쏙 들어가서 단단하게 달라붙도록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영양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비타민 K입니다. 놀랍게도 민들레 한 줌에는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K 권장량의 몇 배를 훌쩍 뛰어넘는 엄청난 양이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뼈를 구성하는 필수 미네랄인 칼슘과 마그네슘까지 완벽한 비율로 조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뼈가 약해진 갱년기 여성이나 성장기 어린이들이 이 식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골밀도가 촘촘해지고 관절이 튼튼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비싼 관절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도 좋지만 뼈를 단단하게 시멘트질해주는 자연의 접착제, 비타민 K가 풍부한 잎사귀 반찬을 밥상에 올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경제적인 뼈 건강 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도 이제부터 마당의 잡초를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서두의 오렌지보다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비타민C는 아시다시피 피부를 팽팽하게 유지시켜주는 콜라겐 합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입니다. 매일 스트레스와 자외선으로 인해
우리 몸에서는 활성산소라는 찌꺼기가 생겨나 피부를 늙게 만들고 주름을 만듭니다. 민들레에 가득 찬 비타민C와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들은 이 활성산소를 마치 스펀지처럼 쫙 빨아들여 없애줍니다.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주는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들레 줄기를 꺾어보면 하얀 우윳빛 진액이 나오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하얀 수액은 옛날부터 피부의 난치성 질환을 고치는 천연 연고로 사용되었습니다. 무사막이나 무좀 혹은 심한 습진이 있는 부위에 이 하얀 진액을 꾸준히 발라주면 놀랍게도 염증이 가라앉고 피부가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먹어서 속을 치유하고 발라서 겉을 치료하니 진정한 의미의 이너 뷰티 앤드 아우터 뷰티를 동시에 완성해주는 마법의 화장품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현대인들의 밥상에는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이 넘쳐나서 혈관벽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플라크처럼 끈적하게 달라붙기 쉽습니다.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청소부인 이 식물은 피 속을 둥둥 떠다니는 나쁜 지질 단백질을 분해하고 산화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고지방 식단을 먹여 일부러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 쥐에게 민들레 추출물을 먹였더니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뚝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시에 혈압을 조절하는 칼륨이 풍부해서 굳어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피가 맑고 시원하게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가슴이 자주 답답하거나 혈압약을 드시면서 혈관 건강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천연 혈관 청소부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길을 맑게 뚫어주는 생명력 넘치는 풀 한 포기의 힘을 꼭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귀한 민들레를 어떻게,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규칙은 절대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채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들레는 공해 물질과 중금속을 흡수하는 능력이 워낙 뛰어나서 도로변이나 자동차 매연이 많은 곳에서 자란 것을 먹으면 오히려 독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 화단이나 공원 잔디밭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잡초를 없애기 위해 정기적으로 맹독성 제초제를 살포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런 곳에서 캔 식물은 심각한 농약 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니 쳐다보지도 마셔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깊은 산속이나 농약을 전혀 치지 않는 유기농 농장 주변, 혹은 여러분이 직접 화학 비료를 주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개인 마당에서 채취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기농 매장을 통해 농약 없이 안전하게 재배된 민들레의 잎이나 말린 뿌리를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 안전성이 의심된다면 차라리 검증된 제품을 사서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몸을 살리려다 오염된 풀을 먹고 오히려 병을 얻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전하게 채취한 민들레를 가장 우아하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의 첫 번째는 바로 뿌리를 이용한 차입니다. 가을이 되면 뿌리에 영양분이 가장 가득 차게 되는데 이때 굵은 뿌리를 캐내어 흙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그리고 잘게 썰어서 며칠 동안 햇볕이나 건조기에 바짝 말려줍니다. 말린 뿌리를 기름을 두르지 않은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살살 덮어주면 구수한 향이 온 집안에 퍼지게 됩니다. 이렇게 덮은 뿌리를 뜨거운 물에 우려내면 훌륭한 민들레 뿌리차가 완성되는데 재미있게도 그 맛과 색깔이 아메리카노 커피와 매우 비슷합니다. 서양에서는 실제로 카페인을 끊고 싶은 사람들이 커피 대용으로 이 민들레 차를 널리 즐겨 마십니다. 카페인이 전혀 없으면서도 커피처럼 쌉싸름하고 깊은 풍미를 주며 마실 때마다 앞서 말씀드린 간 해독 효과와 항암 성분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카페인 가득한 커피 대신 내 몸을 살리는 따뜻한 뿌리차 한 잔으로 저녁 시간을 편안하게 마무리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뿌리로 차를 마셨다면 봄철에 부드럽게 올라오는 어린 잎으로는 입맛을 돋우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양의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이 어린 잎을 오크잎이나 루꼴라 대신 샐러드 베이스로 자주 사용합니다. 올리브유와 발사믹 식초, 그리고 약간의 레몬즙을 뿌려 신선하게 생으로 씹어 먹으면 특유의 쌉쌀한 맛이 식욕을 확 끌어올려줍니다.
한국식으로 즐기고 싶다면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살짝 데쳐내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렇게 데치면 강한 쓴맛은 기분 좋게 빠져나가고 부드러운 식감이 남습니다. 물기를 꽉 짠 후 들기름과 다진 마늘, 약간의 간장이나 된장을 넣고 조물조물 무쳐내면 밥도둑이 따로 없는 훌륭한 봄나물 무침이 완성됩니다. 또한 잎을 얇은 부침가루 반죽에 섞어서 바삭하게 전을 부쳐 먹거나 삼겹살을 먹을 때 상추 대신 쌈채소로 곁들여 먹어도 고기의 기름진 맛을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열을 가해도 미네랄과 일부 항산화 물질은 잘 파괴되지 않으니 매일 먹는 식탁 위에 자연스럽게 반찬으로 올려서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는 훌륭한 식재료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꽃도 절대로 버릴 것이 없습니다. 샛노란 민들레꽃이 활짝 피었을 때 송이째 따서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은 후 물기를 빼줍니다. 이 꽃송이들을 켜켜이 병에 담고 설탕이나 꿀을 1:1 비율로 부어 서늘한 곳에서 100일 정도 숙성시키면 아주 향기로운 천연 발효 효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효소를 시원한 물이나 탄산수에 타서 마시면 더운 여름철 갈증을 해소하고 피로를 씻어주는 최고의 건강 음료가 됩니다. 꽃잎 자체에는 루테인 성분이 풍부해서 눈을 맑게 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꽃을 뜯어내어 팬케이크 반죽에 섞어 굽거나 밥을 지을 때 얹어서 노란빛이 감도는 꽃밥을 만들어 드시면 보기에도 아름답고 영양도 챙기는 일품 요리가 됩니다. 식물의 잎으로 신장을 청소하고 뿌리로 간을 해독하며 아름다운 꽃으로 눈을 밝히니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연이 인간에게 내린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잡초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이 완벽한 활용도를 알게 되셨으니 이제 봄이 오면 마당을 유심히 살피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은 명약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니며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작용이 있습니다. 먼저 국화과 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쑥이나 돼지풀, 데이지 같은 꽃에 두드러기나 콧물이 나는 알레르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민들레를 드셨을 때도 호흡곤란이나 가려움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들레는 담즙 분비를 강력하게 촉진하기 때문에 간에는 좋지만 만약 담낭에 이미 큰 결석이 있어서 담관이 막혀 있는 분들이 드시면 담즙이 과도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심각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절대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위장이 평소에 얼음처럼 차갑고 설사를 물처럼 자주 하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들레는 본질적으로 열을 내리고 염증을 삭히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드시면 복통을 앓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아주 연한 차 한 잔이나 잎사귀 몇 장으로 시작해서 내 몸의 반응을 천천히 살핀 후 양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섭취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병원에서 처방받아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이뇨제를 매일 드시는 분들은 의사와 반드시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약을 통해 이미 소변을 빼내고 혈압을 낮추고 있는데 여기에 이뇨작용이 뛰어난 민들레를 겹쳐서 과도하게 먹게 되면 자칫 혈압이 너무 떨어지거나 전해질 균형이 무너져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물로 혈당을 낮추고 있는데 식물의 강력한 혈당 강화 효과까지 더해지면 위험한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일부 항생제의 경우 민들레와 함께 먹으면 우리 몸에 약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해서 약효를 떨어뜨리는 일도 발생합니다. 천연 허브는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는 맹신은 위험합니다. 자연의 약초도 강력한 화학 성분을 가진 진짜 약이므로 앓고 있는 지병이 깊거나 복용 중인 처방약이 여러 개라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민들레차나 즙을 장기 복용해도 되는지 먼저 여쭤보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완벽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당에 널린 보잘것없는 잡초가 사실은 암세포 10가지를 스스로 파괴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찌든 간을 새 것처럼 닦아내며 뼈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엄청난 기적의 식물이라는 사실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사실은 가장 귀한 것이라는 옛말이 현미경 앞에 과학자들에 의해 완벽하게 증명된 셈입니다. 이 영상이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조용한 치유의 메시지를 다시 듣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기억하셔서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민들레를 차나 샐러드로 즐기며 활기찬 건강을 되찾아 보시길 응원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알게 된 민들레의 여러 효능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놀랍고 당장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이미 알고 계신 활용 팁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서 많은 분들과 지혜를 나누어 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놀랍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